오늘의 정세한방은 미국이 새 국방수권법 주한미군 규모가 유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 국방수권법 새 국방수권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수권법이 어떤 법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1961년에 처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법이고요. 매년 미국이 당면한 국가안보 문제 그리고 국방정책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1년 유효기간의 한시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2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요, 지난 15일 현지 시각으로 15일 미 상원에서 가결이 되었고 사상 최대의 국방 예산 7,680억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이것은 한화로 약 912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천조국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어마어마한 국방 예산입니다. 여기에 그럼 포함된 주한미군의 규모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에 주둔을 하면서 대북 적대적인 성격이 뚜렷한 선제공격 훈련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항시적으로 전쟁 위기가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이 대북 적대 행동의 수위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한미일 연합훈련을 진행하기도 했고 새 대북 제재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적대 행동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요. 지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하였고 그에 따라서 작전계획 5015를 최신화한다라고 하는 새 전략기획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선제공격 훈련인 작전계획 5015에 의한 군사훈련을 해왔었는데 이것을 더 구체화하고 더 공격성이 강한 그런 훈련 계획, 작전 계획으로 최신화하게 된다라고 하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진통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15일 날 상원에서 통과가 됐었는데요. 그 전에 7일 날 12월 7일에 하원에서 통과된 다음에 15일 날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미 지난 9월 달에 하원 통과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번복이 되고 좀 문구 조정이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상원에서 심사 과정에서 이것이 지연이 되면서 공화당 의원들과 물밑 조율을 하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통과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통과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9월에 통과됐던 것과 이번에 통과된 이 법안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9월의 법안에서는요, 2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과 영내 동맹국에 대한 안전보장을 재확인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통과된 데에서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문구가 조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앞에 것을 살펴보면 주한미군이 뭔가 시혜적으로 동맹국들한테 주는 듯한 인상을 주는 그런 이 문구인데 뒤에 거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미국의 목적,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국을 동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분위기가 풍기는 문구 조정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라고 하는 어떤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이유가 뚜렷이 드러나는 게 분명한 차이점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미중 간에 대만 문제를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군함을 대만 해협에 통과를 시키면서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기도 하고 중국과의 워게임을 돌려보고 자신이 패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무력 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을 세우는 등의 이런 어떤 좀 이 갈등 고조시키는 행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자신의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 위해서 동맹국들을 더욱 깊이 끌어들이고 강하게 끌어들이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미, 영호 3국의 안보동맹인 오커스를 결성하고 호주에 핵잠수함을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11월 말에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 결과를 발표하는 데서 호주의 군사시설에
군사 시설을 증강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포함됐던 것, 그리고 이런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주한미군의 그 규모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정 조치를 내린 것 등이 바로 여기에 좀 해당이 되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의 정세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작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위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적대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세 긴장의 책임을 다른 나라에 떠넘기는 미국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정세 긴장 행위를 당장 중단해라. 그리고 주한미군은 그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주한미군은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떠나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서도 주한미군은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통일 방해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여름에 그 남북 통신선이 복구되면서 남북 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데 대한 기대감으로 온 나라가 좀 들뜨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미군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강행하면서 남북 관계 발전의 꿈을 산산조각 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고, 이후에도 대북 적대 행동을 지속하면서 남북 관계 발전은 여전히 요원한 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 남북 관계를 그 발전을 방해하는 주한미군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진주하면서 시작된 외국 군대 주둔의 역사가 자그마치 138년입니다. 미군 주둔의 역사만 해도 76년인데요. 이 나라의 힘이 약해서 치욕스러운 외국 군대의 주둔의 역사가 시작되었었는데, 이런 138년의 역사를 우리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평화 번영 통일의 길을 가게 되면 여기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껏 외국 군대가 주둔을 하면서 미군이 주둔을 하면서 남의 나라 미국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을 많이 했었고 영향을 많이 미쳤었는데, 이제부터라도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지켜서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평화 번영 통일의 길을 가게 되면 바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정세 한방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